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1950년대작 이중섭 화백의 황소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쌀 3가마니를 주고 사서 훗날 35억 6천만 원에 되판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미술품을 눈여겨본다면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 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미술품을 이용한 재테크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미술품 플랫폼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가 예술이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미술품을 이용한 재테크, 요즘 말로 아트테크.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술품을 샀다가 되팔아서 판매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을 말을 하죠. 뭐 쉽게 주식, 말하면 부동산? 그냥 미술품 투자입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투자처럼. 방식으로 치면. 맞아요. 네, 그게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다만 과거에는 그런 미술품 투자하면은 소수의 부유층들이 늘리는 약간 고결한 어떤 그런 영역처럼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게 좀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이유가 정보가 많이 공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정보도 많이 공유되잖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쉽게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미술품에서 뭐 이렇게 가격을 따지면 약간 그걸 터부시하는 분위기였는데 네.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디렉터님은 한 10년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년 전에 제가 미술 투자로 강의를 거의 유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를 보고 어떻게 고결한 예술품을 돈으로 노나냐 하면서 눈을 흘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정보가 많이 이렇게 공개되면서 요즘에는 많이들 익숙해졌죠. 네, 일단 미술품을 투자하려면 사야 되잖아요, 미술품.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쉽게 생각하면 갤러리가 있을 텐데요. 근데 앵커님 혹시 미술관과 갤러리 차이 아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는 느낌은 미술관은 돈 내고 가는 곳, 갤러리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요. 갤러리가 돈을 안 받는 이유는 작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거죠. 네. 그런데요. 갤러리에서만 작품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트 페어들도 있고요. 전시회. 또 네. 하나 또 들어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경매? 맞아요. 근데 갤러리와 경매의 차이가요. 아주 네. 극명한 게 있는데요. 갤러리는 보통 1차 시장이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주인이 되는 거고 경매는 2차 시장이라 그래서 컬렉터에서 컬렉터로 이동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경매는 또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의미 있게 미술품 투자하려면 과거에는 뭐 수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네. 요즘은 이 최소 투자 비용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사실 조각 투자라는 것도 많이 생겨서요. 조각 투자는 1,000원부터 가능한데요. 사실상 그게 실물 작품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네. 소유권만 사는 개념이라서요. 증권의 개념. 증권성이 있어서 그걸 배제하고 생각을 하면요. 한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으세요. 1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 근데 네. 다만 그걸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그게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네.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우량주 고르듯이. 네. 그거 고르는 거, 그거 알아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쉽게는요. 수요 공급 논리랑 똑같은데요. 결국에 공급 대비 수요자가 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되팔 때 내 작품을 사줄 수요자, 미래의 수요자. 예. 그러니까 요즘에 30, 40대 취향 잘 연구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취향 분석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서 만약에 안 팔리면 그냥 내가 감상해서 좋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은데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저는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꼭 택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지 않아서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네. 그중에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만한 작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팔려고 할 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내가 투자한 금액은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네. 매도하는 타이밍, 그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은 이게 주식처럼 뭐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 그렇게 가격이 변동하는 건 아니라서요. 매도 타이밍을 딱히 잡는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을 보고 이 작품이 얼마 정도에 팔린다. 그럼 내가 이 가격에 팔까 말까 의사결정해서 보통 내놓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거 대신에요. 팔리지 않아도 작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트테크 상품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품을 렌탈해서 월세 개념으로 렌탈료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네. 렌탈로 월세형 수익을 얻고 예. 또 작품이 팔리면
뭐 시세 차익까지 얻고 이런 아트테크 상품도 있습니다. 렌탈이라는 건 이제 대여를 한다는 건데 네, 그 맞아요. 렌탈료는 어떻게 정해져요? 렌탈료는 뭐 업체마다 다를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네. 10호가 한 50cm 정도거든요. 예. 이 정도 사이즈가 월 39,000원부터. 잠시만요. 헷갈리는 게 월 39,000원이라는 게 네. 렌탈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돈인가요? 맞습니다. 네. 렌탈을 이용하는 사람이 월 39,000원을 내면 나는 그 작품의 특정 뭐 이렇게 그 포션을 수익 쉐어를 받겠죠. 그렇죠. 중간에 해주는 그 연결해주는 플랫폼과 그럼요. 나눠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 맞습니다. 렌탈료를. 네. 혹시 직접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렌탈? 네,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설계를 제가 고안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로 유효한가 궁금해서 저도 2점을 이렇게 구매를 그래요? 해봤는데요. 수익률 공개하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료가 있죠. 여기 보시면요, 매수 총액이 270만 원인데 제가 6월부터 샀거든요. 지금 예. 보시면은 오른쪽에는 8월 9일부터 렌탈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죠. 결국에 지금 반년이 안 됐는데요. 네. 6.1%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5개월 수익이 16만 5천 원. 네. 한 달에 한 아마 3만 원? 한 달로 치면 그렇기는 한데 네. 제가 매수가 자체를 낮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 1년이면 10%가 넘겠죠. 참고로요. 저 위에 있는 작품은요. 9%고 아래에 있는 작품은 4%거든요. 네. 사실 위에 있는 작품 같은 걸로만 구성을 하면 월 렌탈 수익이 그러니까 연간 렌탈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육박할 수도 있겠고요. 그 대여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여 기간은요. 기본 단위가 3개월입니다. 그 이유가 3개월마다 그러니까 네. 분기별로 계절마다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뭐 원하시면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 렌탈을 이용하는 사람이 혹시 마음에 들면 저걸 살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사시기 전에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렌탈을 하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그때 구매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용 기간에 따라서 렌탈료의 일부나 전부를 빼드립니다. 네. 혹시 손상 위험에 대비해서 뭐 보험 같은 거 또 드시나요? 보험을 원하시면 저희가 들어드리는데요. 보험료는 사실 내가 손상을 시키지 않으면 버리는 돈이잖아요. 네. 원하시면 들어드리는데 대부분 안 드시더라고요. 사실 만지지만 않으면 손상될 일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좋은 작품을 고르는 안목, 네. 이 신미안을 키우는 걸 텐데 네. 혹시 어떤 노력을 하세요? 그런 걸 사실 위해서? 신미안은 어릴 때 많이 키워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늘상 작품을 보고 듣고 이제 실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작품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 시장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데이터로. 혹시 이 미술품 투자하다가요. 네. 그 작가가 작품 활동을 중단을 해서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끝까지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되지 않는 그러니까요. 기업들 골라야 되는 거랑 네. 동일합니다. 그런 것도 보셔야 되세요. 그럼 작가의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뭐 그분의 어떤 철학 아니면 철학도 봐야 경력? 되지만요. 네. 철학과 경력 다 보고요. 연간 작품을 제작하는 작품 네. 점수도 보고 꾸준히 몇 년간 그 작품을 제작해왔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그 간에 이제 맥락 시리즈가 있는지 그런 네. 것도 같이 봅니다. 자, 이 재테크를 미술과 혹은 또 예술과 함께하면 좋은 점, 앞으로 이 아트테크의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미술의 효용이요. 투자 가치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주제가 아트테크라서 그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미술 작품을 내 공간에다가 두면은요. 정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저는 그거 꼭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 재테크의 신세계, 새로운 영역인 이 아트테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홍지혜 디렉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